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주말 잘 쉬셨습니까? 아주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날씨가 아주 쾌청하고 참 좋았지요. 많은 분들이 아마 산행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 이번 주 시작하는 또 한 주간입니다. 지난번엔 10월 9일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일주일을 아주 쉽게 갔을 텐데 이번 한 주일은 꼬박이 일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한동훈 그 대표가 그 용산 대통령실 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대표로서 자당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뭐 한 대표의 측근이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런 걸 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실이 쌀쌀한가 봅니다.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대표한테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민주당 프레임 갇혀 자해해서는 안 돼. 민주당 프레임에 갇혀 자해해서는 안 돼. 사실상 여러분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 몇 년째입니까? 벌써 4년째인가요? 그러니까 문통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계속 그걸 흔들었습니다. 그 이후엔 또 최재형 목사가 파우치백 선물한 거 가지고 또 계속 이수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특검한다,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한다,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여하튼 민주당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갖다 100% 같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요. 김정숙 씨보다는 비교가 안 되고 잘했지요. 뭐 나댄다고 그러는데 뭘 나대요. 사람들이 나대긴 뭐 나대는 건 김정숙 씨가 나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어디에 그때 체콘거 어디 갔을 때 말이지. 그냥 대통령보다 그냥 그 사흘 봤는데 그냥 앞장서서 그냥 두툼한 그 몸집을 가지고 그냥 앞서서 그게 나대는 거 아닙니까? 나대는 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가서 타지말 가는 거 그게 나대는 거 아닙니까? 아예 김건희 씨가 그런 거 했어요? 뭘 나댄다고 그래 나댄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원래 저 야당들은 말이죠. 자기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덮어놔야 다 덮어놔. 요즘에 지난번에 문다혜 씨 음주 운전해서 사고 난 거, 이태원에서 사고 난 거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그거 들먹이는 거 봤습니까? 좌파 언론들 그거 들먹이는 거 봤어요? 그거 지금 현재 묻혀가고 있어. 그거 보통 사건입니까? 대통령 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말이지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고 말이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도 없고 말이지. 또 문다의
그 아버지라는 사람 문재인 보세요. 전에 언론들 보고 얘기할 적에는 음주는 살인행위다. 음주를 막아야 된다. 음주는 살인행위다. 그 딸이 음주를 고지망태가 돼가지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가다 사고 났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일반 국민들이 음주한 건 살인행위고 자기네 식구, 가족, 자기네 딸이 음주운전해서 사고 난 거는 살인행위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딸이니까 그거는 그냥 봐줘. 뭐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야. 뭐요? 말을 뭐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야당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표리가 부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표리가 부당하다. 하여튼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답답해요. 오늘 그 나경원 의원의 그 SS 글 쓴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전에 지금 이스라엘 지금 현재가 관심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란에서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쐈잖아요. 180여 발을 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아이엔동 가지고 날라오는 미사일을 또 그걸 공격해가지고 그걸 여기 파괴시켰잖아요. 뭐 98%인가 파괴했다니까 대단한 거죠. 그 빠른 미사일을 날라오는 걸 갖다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이돔 거기 이거 미사일로다가 그러니까 사드 같은 거죠. 그걸 폭파시킨다. 빵 날아오면 빵, 저쪽에서 날아오면 빵. 참 그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날아오는 미사일 공격하는 거 뭐 100% 적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께 더 정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알면 그걸 갖다 격추시키는 거 그거 그냥 뭐 100% 격추시킨다. 그러면 뭐 한시름 놓는 거죠. 아주 참 그런 그 내용의 보도를 보고 참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기분 좋았어요. 여하튼지 여지껏 그냥 이럴까 저럴까 뭐 세계 언론들이 이스라엘에서 언제 보복을 할 건가, 보복을 하게 되면 그 공격을 어디다 할 건가. 그 하메니 그 종교 지도자가 지금 현재 지금 그 이란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가 제일 그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 사람들 피신했는데 그걸 찾아서 거기다 공격을 할 거냐, 핵시설에 공격할 거냐, 정유시설에 공격을 할 거냐, 군사시설에 공격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끔 해주거든요.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외신의 보도에 보니까 그 하메니 그 종교 지도자를 거다 찾아서 보복하는 것도 아니고 핵시설은 좀 여러 가지 핵에 폭발될 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군사시설하고 정유시설 유전 정유시설에다 폭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걱정이 뭐냐면요. 뭐 군사시에서 그 저기 보복하는 거는 뭐 그러다 치는데 정유시설에다가 폭격을 하게 되면 이게 기름값이 오른다 이거지. 기름값이 올라요.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그 중동의 오일 쇼크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유시설에 해서 이 오일값이 또 오르면 어떡하나. 지금 현재 79달러, 1배럴에 79달러 요즘에 나가는 걸로 어제 나오던데요. 이게 정유시를 하게 되면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 이란에서 나오는 석유 나가는 것이 제대로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가를 예측하는 외신에 보면은 지금 79달러가 150달러까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거의 배가 올랐다. 기름값이 배가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름 만약에 1리터에 지금 현재 1,500원 정도 간다면 3,000원 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3,000원. 그럼 곱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큰 소실이죠. 그래서 이란에 그 보복하는 이스라엘에서 보복한 것이 정의 시설에 얼마만큼 타격을 줄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지금 현재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가뜩이나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서 뭐 난리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뭐 고냉지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 간다, 뭐 2만 5천 원 간다 이렇게 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이 간다. 와, 이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요. 지금 현재 물가가 비싼데 기름값이 또 오르게 되면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보복은 아마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냥 이거 북한의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인 비행기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인 비행기가 뭐 한국에서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군대에서는 처음에는 안 보냈다고 그 국정감사 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에서는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박지원 의원은 그 해남의 그 박지원 의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냐 군부에서 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 사람들은 원래 북한에만 눈치 보고 살던 사람들이니까 뭐 북한 뭐 대변 오듯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도대체가 나라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왜 한국에 두고서 뭐 의원 배치까지 달아주는지 몰라요. 국가의 이득은 생각을 안 해. 그냥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 북한에 듣기 좋게 보기 좋게 하려고 말이죠. 근데 북한에서 지금 현재 무인 비행기 간 거 거기 비라 보면 뭐 평양시내에 떨어졌는데 뭐 김정은이 뭐 잘 먹고 쌀을 뭐 없다 무슨 김정은이 그 부녀는 뭐 옷을 갖다 무슨 최고급을 입었다 뭐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왔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무인 비행기를 갖다 만약에 민간이 했다면 모르지만요. 우리나라 그 군부에서 했다 그러면요.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유인물 같은 것도 뿌리지 않아요. 거기를 무인기에 가서 그쪽에 평양 시내에 지형 정찰을 한다든지 김정은이 그 움직이는 그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또 공사를 하는지 그 평양 인근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 그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건 정보 빼오기 위해서 그런 걸 할지 모르죠. 전에도 방송 드렸지만 한국에서 할 때는 그 증거를 남기는 일을 안 합니다. 그건 애들 같은 소리지. 우리나라 군대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지금 많은 그 외신에 나오는 거고 많은 요즘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어제 보니까 이북에 북한에서 자작 끓일 것이다. 자작 끓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작극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과 무슨 또 한 번 이게 보내면 말이죠. 아주 중대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그 군부대에서 얘기한 걸 보면 지금 그 38선 비무장돼 있는데 그쪽에다가 지금 그뭐 8개 사단이 완전히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냥 나만 오고요. 전투 준비를 가졌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지금 체제가 위험하고 또 국민들은 불만이 많고 또 한류 쪽에 또 많이 빠지고 자꾸 남한으로 자꾸 탈북자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그 국민들을 남한을 핑계 대 가지고 우리가 남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몰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가 치셔야 된다. 우리는 북한에서는 우리는 딸딸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내부 통제용으로다가 자작극일 거 아니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문제 이제 뭐 요즘에 북한에서 보내는 오물풍선에 어저께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GPS를 달아놨다는 거야. GPS요. 그 오물 그 풍선에 GPS를 달아놨으면 북한에서는 GPS 가지고 그 풍선이 A라는 풍선이 떴다 하면 A라는 풍선이 남한에 어디로 해서 가는지 뭐 강화로 해서 뭐 김포반도로 해서 그래서 인천으로 해서 뭐 이 시흥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가서 뭐 어디를 간다. 어디 갔다.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가 있다.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GPS를 이용한 앞으로 한국과 그 어떤 전쟁, 군사 전쟁을 위한 그 사전에 그 지금 현재 그 거기에 대한 연구, 연습, 실험 이런 걸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지점에 위치에 만약에 그 폭탄이 거기 저기 공풍선이 가게 되면 GPS를 딱 보고 거기다가 자포콘은 폭탄만 갖다 실으면 폭탄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폭탄 도전이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뭐 잘 하겠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국회에서 맨날 아무 죄 없는 그냥 김건희 씨만 가지고 흔들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국회에서 여야가 뭉쳐서 북한에 오물풍선 더 이상 보내면 이거는 완전히 한국에 대해서 지금 한국 국민의 건강과 그다음에 한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우린 그보다 더한 걸 보내겠다. 뭐 묘인기도 띄우고 땀 그냥 뭐 좀 이렇게 북한한테 자중해라, 중단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근데 안 해요. 국민의 세비는 땀방 받아 먹어요. 땀방 받아 먹어. 그래도 그런 건 안 해요. 뭐 종북 좌파 세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종북 좌파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앞으로 국민들이 배지 달게끔 투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다 빼버려야 됩니다. 정치가 뭡니까?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나은 어떤 발전, 어떤 보다 나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국가가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치 아닙니까? 자기들 떼거리 위한 그런 정치, 지금 방탄을 위한 정치, 뭐 북한에서 말도 못하는 이런 정치는요 정말 그 패거리 있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말 식상해 있습니다.
아주 넌들을 내고 진절머리 냅니다. 이런 가운데 되면요,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지면요, 이게 바로 내부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 내전이 일어나는 거니까. 외국의 내전이 왜 일어납니까?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힘없는 국민들은 그 중간에서 피해자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거기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경원 의원의 SNS에 쓴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민주당 프레임 갖춰 자해해선 안 된다. 한동훈이 잘 봐라 그러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SNS에 재보선 3일 남기고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 대통령 심판론, 정치 공세와 현금 살포, 재정 투입, 포퓰리즘을 계속하고 있다며 반성하고 고칠 것은 처절하게 하되 우리끼리 저들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 자해하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적었다. 나경원 의원은 비판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은 보도가 나왔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추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제가 전에 방송을 해드린 거예요. 여기에. 나 의원은 프레임에 갇혀있는 동안 저들의 대장동, 백현동 불법 개발, 대북송금, 위증교사, 허위사실 유포 범죄는 덮어지고 음주운전의 흔적도, 문다의 얘기는 거예요. 음주운전의 흔적도 없어진다. 민심은 안중에 없고 명심만 챙기는 민생 살리기가 아닌 제명 살리기면 집중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더 강력히 질타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누구한테? 한동훈이한테. 한동훈이 이런 얘기 들어서 싸요. 싸다고요. 최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에서 각각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두 선거에서 모두 후보에 나선 바 있다. 나 의원은 지난 11일 명태균의 말대로 오세훈 후보와 서울시장 경선, 이준석 후보와 전당대회는 의회 현상이 연속되었다며 이 후보와 전당대회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준석이하고 그 당대표 선거 때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부터 다 익히 아시는 거지만요. 지금 그 도이치 모터스 같은 건 전에 방송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검찰로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지금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선후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법무부 장관도 있었어요, 한동훈 그 대표가요. 그러면 이 검찰에 조사하고 수사하고 모으는 정보는 남달리 빨리 알아요. 많이 알아요. 모르면 바보죠. 그런데 그 검찰 보고
자기가 다 지키고 이상 없다, 문제 없다, 기소거리 없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국민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요. 국민의 지금 현재 여론이 좌파 언론이라든가 민주당의 그 의원 쪽수가 많으니까 계속 그쪽에는 프레임을 쌓아가지고 계속 킹곤이 심어가지고 흔듭니다. 계속 물고 늘어져요. 계속요.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럴 겁니다. 이 민주당에서는요. 그런데 그쪽에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는 검찰로 있었고 또 법무장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기술거리가 없다. 근데 지금은 국민 눈높이가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이 인민 재판하듯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돌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민 재판하듯이 그러면 검찰에서 그냥 눈높이 가서 조사하고 나온 근거 있는 걸 다 덮어버리고 기소를 해라. 그건 자격도 없이 그건 조폭 깡패들이나 무법천지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검찰이 처리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한테 맡겨주세요. 이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거를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검찰이 조치해라. 그러니까 여론이 나쁘다 막 이렇게 선동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쁘다 그러면 그냥 죄가 없는 사람도 기소해서 쳐야 된다. 진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더니 정치 춘원병이 말이죠. 벌써 그런 거나 갖다가 끄집어내고 그런 거나 동원하고 그런 요령이나 부린다면요. 대한민국의 큰 정치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현재 다 속에 다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거 다 모를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의 속이 다 있어요. 그거 반푼도 없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려면 아예 큰 정치하지 말고 내려와야 됩니다. 큰 정치하면 안 됩니다. 왜? 저 잘할 사람들 많잖아요. 더 많지. 뭐 나경원 의원도 있고 뭐 서울시장은 오세훈 그 시장도 있잖아요. 오세훈. 뭐 홍준표 시장이야 뭐 이제 대통령 후보 출마해봤으니까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죠. 뭐 그 김문수 장관도 있잖아요. 김문수 장관이 요즘에 막 뜨더만요. 김문수 장관이 바른 말 막 하더만요. 지난번에 국회 그 행정감사 할 적에 그때 하는 거 보고 나 박수 많이 쳤어요. 다른 분들도 박수 많이 치더라고요. 그리고 정치는 그렇게 줏대가 있고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김문수 의원 그냥 그 행정감사에서요 진짜 잘했어요. 정치는 그렇게 되니까 저 김문수 저기 장관이 거기서 무슨 그 틀린 말 할 거라 무슨 억지 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 아침에 긴장되시고 바쁘실 텐데 오늘도 심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곤주왕TV 곤주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